국민이 정상적인 나라라면요, 6.25를 하루 앞둔 24일 토요일쯤에 국민의 상당수가 광화문 거리로 나가서 다시는 6.25를 겪지 말자고, 그리고 나라를 잘 지키자고, 그날의 어떤 대안, 분노를 강직하고 국가를 지키는 부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부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국가를 갖다가 지키자는 애국심은 굉장히 마치 수구 꼴통처럼 지부되거나 거의 노인네들처럼 지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이나 어떤 정상적인 나라에서 국가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사람에 대한 이 국가적 차원의 일반 국민들의 어떤 동참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원비어 같은 경우에 사실 본인도 잘못이 있죠. 왜 북한을 이제 22살밖에 안 된 대학생이 여행을 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끔 자초를 했습니까? 하지만은 그런 어떤 대학생이 북한에 가서 이렇게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귀국하자마자 죽으니까 2,600명에 가까운 애도하는 물길들이 장례식장을 채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와 언론, 조야는 전부 같이 애도를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영국으로부터 무장투쟁 끝에 독립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가장 중요한 행사로 간주하고, 2차 대전에 참여했던 그 날을, 특히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한 날을 D-Day로 이렇게 현충일로 이렇게 기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특히 지금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 등에서 사망한 병사들에 대해서 한 지역에 그 유해가 돌아오면 전 그 지역 주민이 나서서 애도를 하고 길거리에 조기를 걸고 이렇게 촛불로 이렇게 위로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정말 가도 한참 거꾸로 잘못 가는 나라라는 게요. 6.25를 하루 앞둔 6월 24일 서울 도심에 반사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민노총이 주도하고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행동, 이제는 촛불 국민행동 대신에 이제 사드 저지 전국행동이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이 단체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지난번 촛불 집회가 한참일 때 미 대사관을 상대로 해서 노 사드라는 레이저 빔을 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촛불 집회는 거기에 사드를 넣으려니까 국민적 비판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설거머니 넣었다가 빼고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문 정권도 사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가니까 아예 그냥 작심을 하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런 뒤에 보는 사진처럼 여기가 미 대사관인데 미 대사관 건물을 시위대들이 빙 둘러쌌습니다. 사실 이 대사관 100m 이내는, 대사관뿐만 아니라 외국 외교기관이 있는 100m 이내에는 시위 집회가 전면 금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 촛불 집회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 100m 앞에서 꽉 채웠는데, 그때도 사실은 엄격하게 과거와 같은 기준을 한다면 이 앞으로는 못 지나가게 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을 겨냥한 집회가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 전국행동이라는 이 단체가 6,000명 동원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만 고작 3,000명 왔는데, 사람들도 제대로 안 모였지만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미국 대사관을 둘러쌌다라고 우기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이런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런 이 집회 신청을 미 대사관을 이렇게 싼다고 내니까 그걸 금지시키는 통보를 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이런 가처분 소송을 냈고, 서울지방행정법원은 23일
미 대사관과 종로 소방서 사이 길은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행진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즉, 요 길, 여기 가면 종로구청이잖아요. 종로 소방서 있고요. 요 길을 20분 이내에 통과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허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재판부는 외교기관에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선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며 종로 소방서의 기동로가 장시간 방해를 받아 화재에 대한 긴급 출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집회 시간과 방법을 제한했다. 바로 옆에 종로 소방서가 있습니다. 이쯤. 그런데 소방서 앞을 시위대가 이렇게 채우도록 허용해주는, 불은 휴일 가려서 납니까? 또 미 대사관 앞에 허용을 해주면서 휴일에는 업무가 없다고 해서 허용해줍니다. 업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외국 대사관 앞에서 그 대사관을 위협하는, 반대하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집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영화나 주요 다큐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렇게 시위대들이 대사관을 둘러싸다가 습격을 해서 이란 같은 경우에 점령하기도 했고 대사관에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사관에는 항상 미국 대사관에는 미국 해병대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런 걸 허용해 주는 어떤 지금 법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이렇게 바뀔 수 없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한국 대사관에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한국이 최근에 미국에 하는 꼴들이 매우 문제가 있다고 반한 시위대가 미국의 DC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거기에서 이 반환 운동을 전개를 하면 그걸 지켜보는 우리 입장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좀 있으면 우리 대통령이 갈 건데 미국 국민들이 나서서 한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더 해봅시다. 동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일본 동경에 일본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한국 위안부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물러가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충격은 얼마나 크겠냐는 겁니다. 미군은 우리를 지키고 또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해서 사드를 갖고 온 겁니다. 애초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았다면 갖고 올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를 놓고 단순 방어 무기를 가지고 중국이 우리를 압박을 해서 정말 개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시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민노총이 할 문제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민노총은 28일부터 다음날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건설노조 조합원 수천 명이 출근길 서울 도심을 점거했고 청계천 일대는 노숙까지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청와대 앞에, 청와대 이 정면 종합관광홍보관 앞에 청와대 담장에서 100m 떨어진 인도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비닐 천막을 지난 24일날 오후 4시에 세웠습니다. 지난 21일, 22일에도 똑같은 장소에 천막을 쳤고 종로구청 직원들이 공무원과 철거 용역을 동원해서 이걸 또 철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 직원과 민노총 조합원 간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청와대 바로 앞에서 이런 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촛불 혁명을 해서 촛불 혁명의 핵심적인 인원 동원과 주도 동력으로서 민노총이 했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세웠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의 요구에 응답해라. 자, 그것이 노동자들의 정말 열악한 삶의 조건에 관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드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 바로 앞에 천막을 치는데 경찰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고 종로구청이 용역 동원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당선시킨 문재인이
이제 우리의 요구에 답해라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친 건데요. 가면 갈수록 아나무인이 될 겁니다. 자, 이 새 정부가요, 파업 문제에 사드를 끼워 넣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드 문제를 흔들어 제끼니 이제는 노조가 나서서 사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 포남초등학교에는요, 교장 명의로 학부모의 수업 단축 통보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통보문에 보면 교육활동 변경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에 보면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정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적폐 청산과 노동개혁은 촛불의 민심이자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선생님들도 노동자로서 이렇게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하러 가니까 30일 날은 이 아이들이 4교시 이후에 귀가하고 학교 급식 대신에 간단한 떡이 제공된다. 방과 후 학교와 꿈꾸미 교실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가정통신문이 이렇게 통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직원 40명인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민노총 집회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시골 학교이다 보니까요, 아마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모양인데, 스쿨버스 운전사들이 제가 볼 때는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있는 것 같고, 또 선생님들은 정교조에 가입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회의가 열려서 이렇게 단축 수업을 하기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30일 날 있을 이 민노총 주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총파업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정교조 산하 1000명의 교사가 이렇게 조퇴나 연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죄다 반미고 친북일까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친미하고 반북하면 진보가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병신아 그것도 모르냐? 미국이 모든 대한민국의 진보를 가로막는 원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반미 친북을 주도하는 리더들은 왜 미국에 유학 가고, 저거 새끼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또 미국에서 박사 따와서 한국에서 그걸로 먹고 살게 하거나 그럽니까? 모든 대한민국 문제의 원흉을 왜 이 반미 친북의 원흉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래서 가정의 생활로는, 스펙을 쌓기로는, 자식 교육으로는, 내 학위로는 미국이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는 내 출세를 위해서는 반미가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미국에서 학교 다 마치고, 자식도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미국에서 취업도 한, 그래서 군대도 안 간 문정인을 바라보면서요, 왜 대한민국의 반미 친북은 전부 죄다 저럴까? 정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노조까지 나서서요, 반미 운동을 하는데, 미국이 이 꼴을 바라보면, 자, 이 사진을 미국 정부에서 전부 봤을 겁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과거 노무현 시대와 같은, 한마디로 반미 국가로 돌아간다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이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자국민들한테 대사관을 둘러싼 시위가 24일 날 대사관 주변에서 열리니까 일체 그 근처로 가지 마라 하고 메시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대사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나라 꼬라지 잘 돼갑니다.